국내 기술로 개발된 착륙 유도 레이더가 33년 만에 외산을 대체해 공군에 첫 실전 배치됐다. 군은 국산화를 통해 장비 운용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산 정밀 접근 레이더가 공군 일전투 비행단에 배치됐다. PAR은 항공기를 착륙 지점까지 유도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다. 항공기가 활주로 방향 약 36km까지 접근하면 관제사는 해당 레이더를 통해 항공기의 비행이동 위치와 경로, 착륙 각도 등의 정보를 분석한 뒤 착륙을 안전하게 유도한다. 악천 후나 항공기 기기 착륙 장치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특히 유용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밀 접근 레이더를 지난 3월 말 공군 일전투 비행단에 첫 실전 배치했다고 15일 전했다. 정밀 접근 레이더는 공항 관제 구역 내 운항 항공기에 대한 착륙 관제 임무를 수행하는 레이더다. 1986년부터 최근까지 미레이시온사의 피에타를 사용해온 군 당국은 7년 전 국산화 개발을 시작했다. 공군이 3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외산 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2011년 11월 정부와의 라이지넥 스원이 약 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2015년 말에서야 연구가 끝났다. 까다로운 기술 때문에 해당 레이더 개발에 보통 5년 이상이 걸리지만 한국은 3년 2개월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피해자를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미국, 이탈리아, 체코 정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2017년에는 양산 계약이 체결됐고 지난달 처음 전력화됐다. 초도 계약 물량은 6대로 2013년까지 군공항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군은 모든 공군 비행단에 12대를 전력화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국산 BKR이 기존 외산 제품과 달리 다중장치를 갖춰 돌발 상황 대비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장비는 한 개의 송신기에서 레이더 빔을 쏜다. 그래서 송신기가 고장이 나면 아예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정밀 접근 레이더는 수십 개의 반도체 송신기로 구성돼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장비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개발로 정비 지원도 용이해졌다. 해외 구매품 특성상 과거엔 정비를 위한 수리 부속 조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국산 피해에 따른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수리 부속 조달 및 정비 지원이 가능하다. 방사청은 전 세계 공항에 사용되는 장비로 향후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및 동유럽 국가 등에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무기는 상상 속 동물이다. 이 무기는 천년을 물 속에서 살며 기다리다 때를 만나면 천둥 번개와 함께 승천해 용이 된다. 우리 군은 자주 국방의 기치 아래 1960년대부터 국산 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은 해외 수출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고 있다. 용이 된 무기, 국산 무기를 소개한다. 우리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의 눈 역할을 하는 게 활주로나 섬과 섬 등에 설치된 각종 레이더들이다. 공군의 레이더 전력은 크게 항공관제와 방공관제 분야로 나뉜다. 항공관제는 비행장의 관제탑과 지상의 관제시설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 병과다. 이와는 다르게 방공관제는 적기의 침투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의 활주로에는 다양한 항공관제 레이더들이 설치돼 있다. 항공로 감시 레이더와 공항 감시 레이더, 정미진입 레이더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미진입 레이더가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국내 방위산업체인 LIG넥스1이 주도로 개발한 정미진입 레이더는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CJ1, 2호기를 공군에 공급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30년 넘은 외산 레이더 대체 위해 국산화 정미진입 레이더는 말 그대로 항공기를 활주로 착륙 지점까지 접근시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항행 안전장비다. 활주로 바로 옆에 설치한다. 공항 주변 110에서 130km 하늘에 있는 항공기에 진입 관제를 하는 공항 감시 레이더는 항공 길을 탐지한 후 활주로 진입 15km 전방에서 정밀 진입 레이더에
항공기 유도 임무를 넘긴다. 정미진입 레이더는 착륙하는 항공기의 비행이동 위치와 경로, 착륙 각도 등의 정보를 처리 분석해 관제실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제사는 항공기가 정확한 착륙 방향과 각도를 유지해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악천후로 인해 조종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유용하다. 정비 진입 레이더는 민간 항공 분야에선 주로 계기 착륙 시스템의 예비용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전투기는 계기 착륙 시스템이 탑재돼 있더라도 정비 진입 레이더의 유도를 받아 착륙한다. 대기 착륙 시스템은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활주로까지 거리와 각도를 전파로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장비다. 계기 착륙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조종사는 공항에서 쏘는 전파를 잡아 자동 비행하도록 조종만 해놓으면 알아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한다. 전시를 대비해 훈련하는 공군 전투기에는 사실상 필요 없는 기능이다. 전투기는 대부분 계기 착륙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정미진입 레이더의 유도에 따라 착륙한다. 정미진 리더 국산화 사업은 공군에서 3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 공군은 미국 레이시온사의 정미진입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더 개발 사업은 최소 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정비 진입 레이더 사업의 경우 3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입찰을 꺼렸다고 한다. 정미 진입 레이더는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된 사례가 없었다. 현재 미국과 이탈리아, 체코 정도의 국가에서만 정미 진입 레이더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공군은 단순히 항공기를 활주로에 착륙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특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동형 레이더 체계를 요구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국내 기술로 연구 개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앞서 육군 방공 레이더와 공군 적어도 레이더 울산급 탐색 레이더 등을 개발한 바 있는 LIGN-X1은 10년 이상의 베테랑 연구원들로 팀을 꾸려 지난 2015년 11월 국산 정미 진입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다. 최신 에이스인 레이더 기술 적용 무중단 위해 핵심 모듈 이중화. 개발 초기 연구진은 활주로 상태와 주위 지형 조건에 따라 레이더 화면에 이상 신호가 생기는 클러스터와 활주로 지면에 반사돼 신호가 굴절되는 멀티패스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만들어 억제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모의 표적 시험에서는 성공했던 것들이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오류가 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시행착오도 있었다. LIGN-X1 관계자는 정미 진입 레이더의 기술적 난이도는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높았다면서 항행안전시설로 매우 높은 정밀도와 무중단 운용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레이더는 레이니어 디텍션 앤드 레인지의 약자로 쉽게 말해 전파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다. 레이더의 원리는 반사다. 안테나로 전파를 허공에 쏘아 보냈을 때 만약 그 허공에 아무것도 없다면 전파는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지겠지만 만약 그 자리에 물체가 있다면 전파는 물체 표면에 반사돼 되돌아온다. 이때 처음 전파를 쏘아보내서 되돌아온 시간을 측정하면 표적과의 거리를 알 수 있다. 레이더는 표적 스캔을 위한 안테나 빔주사 방식에 따라 기계식과 전자식으로 구분된다. 기계식 레이더는 접시 모양의 안테나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표적을 탐지하는 것으로 옛날 방식이다. LIGN-X1이 개발한 정미 진입 레이더는 전자식 레이더로 안테나 장치에는 TR 모델이라고 하는 수백 개의 반도체가 붙어 있다. 이 모듈이 바로 전파를 수신하는 장치다. 빔의 방향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최신의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기술이 적용됐다. 피 7m 폭 2m 크기의 정미 진입 레이더는 끊김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중화가 돼 있다. 레이더 내부 핵심 모듈이 복수로 탑재돼 있다는 의미다. 한쪽이 고장나거나 파괴되더라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전력 차단 시 무정전 전원 장치가 가동돼 일정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한다. 또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 공항 환경에서의 레이더 신호 처리 기술과 고도의 데이터 처리 및 전시기
수를 통해 3차원 항적 정보를 제공한다. 방위가 레이더 및 고각 레이더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일라이즈넥스1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정밀진입 레이더를 통해 초정밀 레이더 기술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면서 국산 부품을 적용했기 때문에 향후 종합 군수 지원 능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해군이 차기 상륙함을 계속 진수시키는 이유. 2017년 12월 1일 우리 해군의 천왕봉 D급 상륙함의 4번 함인 노적봉함이 진수되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 봉급 상륙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천왕봉급은 명실공히 우리 해군의 주력 상륙함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었다. 노적봉함의 진수로 우리 해군은 부족한 해병대 상륙 능력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증강시키면서 현대 상륙 개념인 초수평선 상륙을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은 상륙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노적봉함의 운용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현대 상륙함의 분류 기준은 매우 복잡해졌다. 베레스 TLPD, LPA7HD 등등 필자도 종종 헛갈릴 정도이다. 일단 해군의 함정 분류 기보에서 L자가 들어가면 이건 상륙함이란 뜻이다. 여기에 T는 탱크를 뜻하며 H는 헬리콥터를 뜻한다. 이는 다크를 뜻하는데도 그가 있다는 뜻은 공기부 양정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상륙 돌격함을 발진시킬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적봉급은 LP로 분류된다. 즉 랜딩 플랫폼 다크란 뜻으로 대량의 수송 병력을 운송할 능력과 원거리에서 상륙정을 발진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상륙작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이게 LPD는 21. 전형적인 LPD의 모습을 하고 있다. LPD와 레스티 LPH와의 차이. 위에서 LP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각 특징에 대해 설명해보면 베레스티는 단순히 전차 등의 차량과 병력 화물을 나르기만 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항만시설이 없는 해안에 직접 접안해 이들을 자력으로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함이다. 2차 대전에서 빈번한 상륙작전을 실시했던 교훈을 바탕으로 미 해군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런 종류의 함은 대부분 밑바닥이 평평한 평지선이므로 좌초될 염려는 없으나 원양함의 성능이 나쁘고 속도 또한 느린 단점이 있다. 레이피의 대표적인 함정은 독도함이다. 사실 레이지피와 NH7HEA 등은 구분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자료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도함은 레이7로 분류되어 있지만 공기부 양정이나 상륙용 돌격장, 갑차를 발진시킬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LHD로 분류되기도 한다. 심지어 NHK로 분류한 공개 자료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필자는 그 분류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편이다. 그냥 강속 상륙함으로 통칭해 부르곤 한다. LPG로 헬기를 운용하기는 하지만 강속 상륙함처럼 대규모의 헬기 운용 능력은 없다. 대략대 정도가 한계이다.